네,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E8입니다. 먼저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 초대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E8의 소개를 드릴 조봉현 부사장입니다. 어, 4차 산업혁명의 키 테크놀로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가상현실의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첫 번째, 이번 기술이 가능할 수 있던 거는 일단 가상현실과 현재를 연결해 줄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해주고요.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를 베이스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의 핵심 세 가지 키워드는 먼저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어느 산업이든지 어느 필드에, 다양한 필드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빠른 데이터 분석이 사용자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연성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이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극대화됐을 경우에 시뮬레이션이 효용성이 가장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기술은 결국에 데이터입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의 가장 핵심 키워드도 데이터입니다. 특히 데이터의 연결성,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수행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연결은 현재 가상현실과 현재 실제적인 현실의 연결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5G 기술이라든가 또는 더블 넷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고요. 또한 현재 물리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IoT 기술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상현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은 그 수집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분석에 이용하는 툴은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일단 데이터의 어떤 특이성이라든가 이상 현상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향후 미래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게 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이유는 빠른 이런 많은 연산의 속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클라우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장은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약 한 31억 불 시장으로 추산이 되고요. 이 시장은 2026년까지 약 한 매년 58%의 성장률로 482억 불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국 시장은 사실상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시장의 한 2%에서 5% 정도 수준의 마켓 셰어를 갖고 있고요. 2026년에는 한 2조에서 3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업체와 경쟁 업체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저희 업체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 업체는 없습니다. 반면에 글로벌리 볼 경우에 세 업체가 이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엔시스라는 업체, 그다음에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프랑스의 다소 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세 업체의 영업이익률의 수준을 보면 3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데, 아마도 가장 큰 특징이 소프트웨어라는 산업이 자본 집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보통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 평가 비율이, 우리가 얘기하는 PER이 한 70배 이상에서 70배 이상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상 이게 상당히 개발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업체들은 사업 영역의 다각화를 어떤 식으로 추진해 왔냐면, 작은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를 해 왔고요. 현재에도 이런 활발한 M&A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혹시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멘스, 독일의 지멘스는 저희와 비슷한 회사, 프랑스에 있는 저희와 비슷한 회사인 넥스플로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자 방식의 그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 세 업체들의 국내 점유율을 보게 되면 엔시스가 한 45%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멘스가 한 25%, 그리고 다소가 한 15%, 나머지 이제 기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뭐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나름 이제 갖고 있는 저희의 솔버라든가 기술력으로 점차 시장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번에는 잠시 저희의 소개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8. The change happened. 변화는 물리적인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실 세계가 디지털 세계에서 재현됩니다. E8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플로우를 위해서 N플로우를 제공합니다. N플로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의 강력한 기술을 적용해서 GPU 혹은 입자 기반 유체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스마트 농장, 친환경, 건축 산업 등에 적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바이오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 항공우주, 재생에너지 등 모든 엔지니어링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한국에서 전 세계로 저희의 사업을 확장하면서 물리적인 세계의 시뮬레이션을 전 방위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목표 타임라인은 2025년입니다. E8는 디지털화, 시뮬레이션, 유체 구현을 N플로우를 통해 선도하고 있습니다. E8를 소개합니다. 예,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그 핵심 키워드는 일단 사용하기 굉장히 쉬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하고, 또는 유연해야 됩니다. 어떤 산업에도 잘 적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이 개발을 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앞으로 건설된 세종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적용할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LG CNS하고 출자사로 세종 스마트 시티에서 같이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적용이 돼서 사용될 예정이고요. 또한 그 스마트 댐 또는 수자원 운영에 대해서 3D 가시화하여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업에 저희가 제공을 할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왜 저희 소프트웨어가 다른 경쟁사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사용하기가 편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의 소프트웨어는 격자, 메쉬 베이스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반면에 그 파티클 입자 베이스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왼쪽에서 보이는 바와 이건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는 쉽게 그 CAD에서 지오메트리 영상을 바로 불러드립니다. 바로 불러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간소하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메쉬 베이스의 경쟁사의 그 솔루션 경우에는 전문가가 일일이 메쉬를 다 짜야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이 비전문가는 사실상 메쉬를 짜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한 솔루션이다. 또한 저희는 그 병렬 GPU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입자의 개수에 제한이 없이 만약에 필요한 코어를 GPU를 엔비디아사의 GPU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월등히 빨라질 수 있고요. 반면에 격자 방식을 사용하는 경쟁사인 경우에는 CPU 베이스인데, 저희가 병렬 GPU를 함으로 해서 기존의 CPU보다는 8배 이상 빨라지는 속도를 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는 특히 그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버추얼 데이터를 같이 통합을 해서 이 부분을 2단계 기계학습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사용자에게 리얼타임 베이스, 실시간 베이스로 결과를 빠르게 그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저희 소프트웨어가 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이런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가 어느 산업에 적용이 되는지를 좀 한번 알아보면 보통 크게 4개 산업이 전체 산업의 한 60%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게 한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 플랜트 건설에 한 18%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그 생산품 정도의 10%, 그리고 마지막 에너지의 10% 정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 그 엠플로우라는 저희 프로덕트가 사용되고 있는 산업을 보여지는 그 차트고요. 저희가 지금 재생에너지에 이제 그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새로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 심혈관 시뮬레이션에 사용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수자원 관리에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마지막 우주 항공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할 때 사실상 그 범용성에 상당히 초점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저희 경쟁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있고, 그리고 그 전처리 과정에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들, 다양한 소프트웨어, 글로벌 소프트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소프트웨어와 어떻게 호환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전처리, 그다음에 솔버, 그다음에 후처리까지 이걸 3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기존에 그 3D CAD 프로그램인 뭐 카티아라든가 아니면 오토데스크, 오토캐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바로 저희 그 소프트웨어 그 전처리의 그 프로세서와 붙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호환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이런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비즈니스들이 있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저희 디지털 트윈 그 플랫폼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지 한번 자세히 그 케이스별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 시뮬레이션 저희 엠플로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그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도시의 어떤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스마트 시티의 미세먼지 그가 얼마만큼 퍼지고 또 미세먼지의 어떤 그 바람의 속도에 의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그 재생에너지의 풍력 발전소를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최적화 그 어디다 이것을 위치했을 경우에 가장 높은 효율을 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풍력 발전기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수나 또는 산사태, 쓰나미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이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다음은 스마트팜이나 또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바이오 헬스케어 심혈관이라던가 또는 한국 우주항공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용을 해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에 이제 세종 스마트 시티가 작년에 발주가 됐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세먼지가 그 컴플렉스에서 얼마만큼 퍼지고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저희가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운데 그림은 바람이 어떤 속도로 얼마만큼 불었을 때 미세먼지가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배수, 도시의 어떤 배수구의 설계나 기획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분을 통해서 향후 일어날 만약에 홍수나 비 피해가 있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하는 배수를 설계하는 게 최적화된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미 이제 케이스를 많이 제공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산사태나 이제 물이 잠기게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얼마만큼의 강수량으로 어디 부분이 어떻게 홍수로 잠길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저번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럴 경우에 비의 양과 이런 거를 측정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런 비 피해가 있을 경우에 이런 산사태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떤 한 부분에서 쓰나미로 인해서 물이 범람할 경우에 피해 정도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이제 많은 이제 비로 인해 장마철에 많은 비로 인해서 댐을 개시해야 할 때 그 물의 양을 측정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 물이 얼마만큼 차고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빌딩풍인데요. 요거는 사실상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부산의 해운대를 이거를 모델링을 한 건데요.
해운대에 굉장한 이제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올 경우에 그 바람으로 인한 빌딩이 피해를 받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사실상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서는 과거에 그런 어떤 데이터에 우리가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왜 하게 됐냐면, 사실 보험사들이 그 보험의 수가를 정할 때 여기는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바람이 불 경우에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왜 이게 가능해지냐면, 사실상 저희 시뮬레이션은 비전문가도 쉽게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이런 거를 쉽게 시뮬레이션해서 여기에는 이런 피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홍수의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보험사들이 보험비를 측정하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넣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좀 거시적인 부분이에요. 뭐 산사태라던가 또는 공기라던가 물, 이런 부분을 다 말씀드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시적으로도 상당히 그 시뮬레이션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지금 전기전자 회사들의 제품을 시뮬레이션한 그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전자 제품에 특히 가전에 있어가지고 가장 화두는 설계자의 해석입니다. 기존에는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해석은 이제 해석 전문가, 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디자인하고 이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해석은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돌아가는 이런 그 서큘레이션 식의 일이 되다 보니까 효율도 안 좋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키워드 중에서 easy to use예요. 사용하기가 쉬워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계자가 제품을 설계할 때 바로 해석을 같이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 검증만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른쪽 차트는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시간과 그리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세이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고객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빨리빨리 이 전자 회사에 가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밑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식기세척기하고, 그다음에 냉장고의 열유동, 그다음에 세탁기를 이미 시뮬레이션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은 우주항공입니다. 원래 저희 이 시뮬레이션, CFD 시뮬레이션이 처음 태생하게 된 동기는 이쪽에서부터 태생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주항공은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를 합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 중에서 한국우주항공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그 항공기 엔진에서 열 유동에 대한 고압 열 유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또 많은 연산을 요구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번번이 실패를 했는데, 저희 그 입자 방식의 베이스로 한 소프트웨어가 그 요구를 충족을 시키게 돼서 저희가 한국우주항공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실질적으로 납품하게 된 그 사례입니다. 예, 요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출시는 저희가 7월 말, 그러니까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그 케이스인데요. 심혈관 시뮬레이션입니다. 기존에 심혈관에 대한 스텐트 시술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의사가 FFR이라는 Fractional Flow Resolve라는 전통적인 방식의 그 진단법이 있습니다. 그 진단법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심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카테터라는 주사기가 있습니다. 카테터라는 주사기를 심혈관에 넣어서 그 피의 흐름을 봐서 이 피의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스텐트가 필요하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 카테터를 한 번만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2번, 3번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상당히 고통도 심하고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게 그러면 우리 유체 유동 해석을 이 혈관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요거는 1차적으로는 그 가상으로 혈관 심혈관을 저희가 만듭니다. 만들었고 그래서 기계학습을 먼저 1차적으로 시키고요. 2차는 기본적인 이제 그 환자들의 생체 데이터, 특히 뭐 CT라던가 MRI 이런 생체 데이터를 다시 또 2차 기계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의사들이 자, 혈류 속도는 이거니까 이분은 스텐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라는 거를 판단을 도와주는 그런 그 CDSS, 그러니까 Critical Decision Support System 임상 판단 지원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AI 베이스로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저희가 연세대학교하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엠플로 바이오라고 저희가 부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이오 산업에 특정돼서 적용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예, 다음은 아까 이제 심혈관을 말씀드렸으면 지금은 이거는 대동맥, 대동맥을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건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저희가 현대 중앙보훈병원하고 지금 현재 그 협업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1차적으로 2D 영상을 3D 영상으로 다시 이제 모델링을 다시 전환을 해서 여기에 이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포커싱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시뮬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데 결국엔 수술 이후에 수술 이후에 예후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환자들이 어떻게까지 경과가 될 것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특히 이제 보훈병원하고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훈병원에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건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병원과 협업을 하는 이유는 이런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병원하고는 빅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산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이런 소프트웨어들의 그 사용은 이제 각 병원들에서 사용하게 될 거고 특히 이제 저희는 이게 사실 건보료를 좀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효과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예, 이런 부분에서 그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주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비즈니스 로드맵인데요. 뭐 저희의 미션은 디지털 월드에서 그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이런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을 할 것이다라는 게 저희 미션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범용성이 상당히 높아야 하고요. 그리고 선진적인 아주 진보적인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어떠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하고도 같이 호환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AI 테크놀로지 기술, 특히 이제 머신러닝, GPU, IPU 이런 그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과 그리고 마지막에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유저들이 고성능 컴퓨터를 사실 이렇게 바로바로 갖고 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클라우드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그 사스 형태,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사스 형태로 올리게 되면 바로바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저희 키 핵심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런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게 저희가 한 미션이고요. 이제 그러한 그 최고의 가치는 저희는 사내에서의 존중, 그다음에 공유, 그다음에 이 소통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매니지먼트입니다. 저희는 그 다양한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인을 해서 저희 회사는 사실상 만든 지는 한 9년 정도 됐고요. 스타트업이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했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기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R&D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베바 코리아에서 그 오신 분이 기술센터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또 다소 시스템, 저희 경쟁사였던 다소 시스템에서 모신 분도 계시고, 특히 저희 그 연구진들을 보면은 연구진들의 그 연구원들이 한 40명 됩니다. 40명 중에서 25명이 석사 내지 박사급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뭐 계속 연구에만 매진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각 분야에서 또 전문가분들의 또 감사분들을 모셔서 저희는 6분의 또 유능하신 감사분도 계십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이 특허나 국내외 특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특허가 저희가 한 40건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국내 특허가 한 10개 정도가 신규로 이제 출원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들은 연구원들이 계속 학회에 논문을 많이 게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희 기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그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뭐 GIS 1등급의 인증을 받았고, 최근에는 뭐 중기 벤처부 장관 상도 받았고, 또 그리고 또 과학통신부 장관상 이런 유수의 상을 또 수상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E8와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EAT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저희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분께는 또 이게 생소한 그런 질문일 수 있어서요. 질문 이 중에서 한 가지 먼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EAT에서 분석하신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의 국내 시장의 크기, 국내 시장의 크기와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어떤 정도인지 그것도 궁금해하셨는데요. 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제 디지털 트윈 이 시뮬레이션 시장이 이제 시작한 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희가 국내 순수한 기술로 개발한 업체는 저희가 아마 유일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 시장은 저희가 2025년 정도 되면 한 약간 1조에서 한 2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는 점유율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한 5% 정도, 5%에서 10% 그 사이로 저희가 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다른 질문이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앞서서 시뮬레이션의 핵심 코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이 적용하시고자 하는 주요 핵심 분야는 어떤 곳인지 좀 찝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목표로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입자 방식이기 때문에 입자 방식의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입자 방식의 강점을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수처리, 그리고 뭐 기체 이런 데 흐르는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직 이제 뭐 공식적으로 출시는 되진 않았지만 이제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엠플로 바이오 쪽이 저희가 그 앞으로의 그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게 이제 약간 이제 혈관에만 이 적용이 국한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혈관뿐만 아니라 이건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도 뭐 비뇨기라던가 여러 가지 흐르는 거라면 인체에 있어서 흐르는 거라면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의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한 축으로 둘 거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은 이제 거시적으로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엠플로 바이오 쪽은 이제 미시적으로 작은 이제 인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해서 발전할 계획입니다. 네, 네. 바이오 쪽으로 또 이런 흐름들이 좀 풀려나기 시작하면은 또 거기서 새롭게 비전을 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질문 한 가지 정도 더 드려도 네. 될까요, 대표님? 네네. 네, 이런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국내 기술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예정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으신가 봅니다.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뭐 여러 소프트웨어가 있겠지만 사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특히 저희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이제 가장 키는 뭐냐면 가상 현실에서 지금 현재 리얼 월드와 가장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똑같이 만드는 게 저희 키 핵심입니다. 근데 그 키 핵심에서 그 키 기술이 되는 거는 뭐냐면 솔버입니다. 솔버. 그래서 솔버가 가상 현실에서 어떤 물성의 특징을 다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솔버를 개발하는데 사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이게 저희 회사가 2012년에 만들어졌지만 사실 저희 제품이 공식적으로 출시된 거는 사실 한 2년 전에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출시가 되면서 그 출시된 제품을 이제 계속 그 애플리케이션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더 확대할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학교, 좀 뭐 조만간 이제 저희도 조인트 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학교와 뭐 협업을 한다던가 같이 공동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외산 소프트웨어들 아까 이제 제가 3사를 말씀드렸는데, 외산 소프트웨어들의 그 시장 점유율이 너무너무 큽니다. 거의 뭐 과점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차 뭐 그들이 하고 있는 산업을 뭐 바로바로 대체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